자, 오늘 개념 마지막 주제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배울 겁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관료제라는 것들, 탈관료제라는 것들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VS 개념, 벌서스 개념을 항상 사회문화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라는 비판적인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비판이라는 말은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거야.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거는 친구야? 넘겨야지 있어요. 아니 관료제는 넘기면 있을걸요?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는 것이고 공통점에서는 더와 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더와 덜의 개념, 모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탈관료제는 군대와 연관이 있어요. 심지어 탈관료제는 영국 해군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관료제가 뭔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관료제. 여러분들 관료가 뭐예요? 관료? 대통령과 관료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관과 차관급들 이런 사람들을 관료라고 해요. 밑에 실무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중간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료제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뷰로크라시라고 써요. 뷰로크라시라는 말로 써요. 내가 자랑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이거의 뜻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4년 동안 관료제 배웠어. 나 학부가 행정학이야. 그게 지겨워갖고 사회학 전공을 한 거야. 가면 이걸 4년 내내 배워. 다양하게 나눠서. 인사행정론, 정책학개론, 대통령학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처음에 나와서 학원 강사로 나와서 이걸 학교식으로 설명했더니 애들 다 자. 전공이니까 했을 거 아니니.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 나는. 근데 지금은 옛날 거 다 까먹고 요것만 알아. 너무 오래돼서. 자, 관료제의 의미를 볼게. 뷰로크라시를 끊어서 보면 뷰로 더하기 크라시아라는 말이야. 뷰로라는 말은 서랍이 달린 책상이라는 말이고 크라시아, 크라토스, 우리 데모크라시 할 때 이런 것들 배워본 적 있을 것 같아. 데모스 플러스 크라시아, 크라토스. 얘는 지배라는 거야. 이 관료제라는 것을 처음 명명한 이름을 지은 사람은 프랑스 학자였던 드 구르네라는 사람이거든요. 드 구르네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농학자였어요. 농업을 중시하는 학자였다고. 그런데 이 관료제를 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 정리를 했을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 중심의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어지면서 뭐가 생겨? 대규모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 관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규모 조직이 등장을 해. 당연하겠지.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관리 시스템을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관리 시스템을 관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 밑에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 밑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실무자들이 배치되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진 것이 관료제입니다. 형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료제의 특징적인 것을 얘기를 해보면 얘는 언제나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탑다운 형태의 하향식 밑으로 향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내리는, 같은 말로 상, 명, 하, 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상, 명, 하, 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수직적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직적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료제는 군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제가 군대 얘기 조금 해줄게요. 제가 군대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또 취사병이라고 해라. 취사병 배 나오면 다 취사병이냐? 아닐 거야. 됐고, 제가 군대에서 이걸 들으면 관료제를 되게 잘 알 수 있어. 봐봐. 우리 육지를 지키면 육군, 바다를 지키면 해군, 하늘을 지키면 공군이지. 관료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신들에게 맞는 과업들을 세분화, 전문화시키는 거야. 육군에는 또 공병. 만약에 니네가 공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 아, 허리 나가고 무릎이 나가겠구나 생각하면 돼. 취사병? 힘들어.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돼. 별로야. 그럼 뭐가 좋냐? 내가 알려줄게. 의무병 좋아. 메딕 엄청 좋아. 그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돼. 간호조무사 학원 1년이래. 1개월만 다니면 돼. 그러면 꿀 빨다 와. 형이, 아니, 꼰대가 좋은 팁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야. 여학생들이야, 그냥, 저기 군대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겠지만, 얘네들 불쌍해. 이 밖에 지금 추운데 밖에 텐트 치고 잔다고 생각해봐. 혹한기. 졸라 추워. 화이팅.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나눠 놓는단 말이야. 근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별 2개가 오셨어. 니네 푸른 거탑 뭐 이런 거 짤로 보잖아. 밈으로 보잖아. 별 2개가 오면 부대가 반짝반짝 거려. 반짝반짝 거릴 때까지 닦아야 돼. 너무 힘들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큰 사고를 치셔. 뭐냐면 우리 부대장이 이 무궁화 3개야. 별 2개가 오니까 관등 성명을 이등병처럼 돼. 대령! 판! 띵땡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잘 있었나?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또 그래. 신세대 병사들은 잘 지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니네 MZ세대라고 하지. 저는 X세대라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대를 뜻하는 거거든. 외계인 같은 놈들이란 뜻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란 뜻이 X세대, N세대, MZ세대야. 그렇대. 사회학에서 말하는데. 신세대 병사들이 똘끼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잘 관리하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그분이 이 부대 사찰을 하면서 그래, 이 가로수들도 신세대 병사들에 맞춰서 과실수를 바꾸는 게 어떤가? 신세대 병사들이 과실을 나눠 먹으면서 돈독한 병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게나? 그러더니 갔어. 그러고 나니까 지휘통제실에서 알립니다. 전 부대 지휘관들은 지휘통제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중대장이 갔다 오더니 얘들아 활동복으로 환복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해 그러는 거야. 뭘까 했더니 사단장님 지시사항이다. 가로수 교체 작업을 한다. 가로수가 100그루도 넘어. 근데 교체 작업을 한대. 너 군대에서 가장 많은 장비가 뭔지 알아? 삽. 아니 군인. 미쳐버려. 그걸 파고 있는 거야. 그걸 과실나무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산에서 찾으래. 그 과실과 비슷한 게 뭐야? 밤나무. 그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었어. 그 산이 거의 밤나무 밭이었으니까. 다행이었어. 하루에 한 개를 얘를 뽑아다가 저거를 뽑아서 여기다 놓고 이거를 거기다 꽂아놔야 되는 거야. 트럭으로 날라주지도 않아. 20명이서 메고 산을 올라가. 와. 첫날 한 구로 바꿨어. 다음날 2구로 바꿀 수 있더라. 점점 숙련도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나서 나는 꽃꽂이를 하러 간 줄 알았어. 이것 뽑아다가 저기다 꽂고 저기다 뽑아서 이렇게 꽂고 한 달 동안 하니까 바꿔줬어. 군인들은 다 하더라. 야, 내가 꽃꽂이 하러 군대 갔냐? 나라 지키러 군대 갔지. 조금 이따 목적전치라는 것이 나올 거야. 알겠어? 근데 별 3개가 오셨어. 별 3개가 오시더니 또 똑같은 장면이야. 잘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 둘러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 부대가 좀 바뀌었네. 가로수가 바뀌었군. 이 나무는 뭐야? 밤나무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 이 과실을 나눠 먹으면서 돈독한 병영 생활을 하기 위해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별 3개짜리 군단장님이 자네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밤송이 떨어져서 병사들 맞으면 책임질 거야? 밤송이가 밑에 떨어져 있는 거 못 보고 근무 나가다가 밤에 근무 나가다가 넘어지면 책임질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내일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헬기 타고 가버렸어. 시발. 지휘통제실에서 알립니다. 전 부대 지휘관들은 지휘통제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왔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거. 얘들아, 군단장님 지시사항이다. 원위치 지켜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군대를 싫어하는 거야. 봐. 탑다운 형식으로 명령을 그냥 밑으로 내리질러. 그러면 지켜야 돼. 이거 안 하면 하극상이야. 아, 정말. 그래도 한 달 안 걸리더라. 그거 해봤다고. 그리고 땅에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았어. 파내기도 쉬웠어.
옛날엔 뿌리까지 잘라내가면서 이걸 묶어가면서 했었는데 쉽더라. 자, 그러면 특징 보자. 자, 특징을 살피면 먼저 첫 번째, 과업의 전문화, 세분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업화라고 얘기해요. 분업화. 분업을 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숙련도가 높아져. 봐봐. 나무 뽑았다가 꽂는 거 많이 하니까, 한 달 동안 하니까 숙련도가 높아졌지. 숙련도가 높아져서 효율성을 증대시켜. 효율성을 증대시켜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규약과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을 해요. 매뉴얼에 따라서 과업 수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 내가 이만큼을 투입하면 얼만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절차가 있을 거야. 또 어떠한 한 구성원이 분업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이 없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채우기가 쉽지 않아.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채우기 쉽지 않아. 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러면 아무나 집어넣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면 공장이라는 톱니바퀴는 돌아가게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요, 조직의 안정성과 표준화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규약과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기 뭐야,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위계 질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얘는 지위와 역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다는 얘기야.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엄격한 위계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경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공서열이라고 하거든요. 연공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력에 따른 보상, 연공서열, 나 이거 참 부럽더라. 제가요, 행정학과에 입학했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때려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넌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들어왔는데 왜 그만두니? 그랬더니 엄마 소원이었대요. 효심도 참 깊지. 그러면 앞으로 뭐 할 건데 학교 때려치고? 9급 공무원 준비한대요. 원래 우리는 5급 공무원을 준비하러 가는 거거든요. 행정고시를 보러. 근데 9급 공무원을 준비한대요. 혹시 공무원 되실 분들 있으면 대학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을 보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11월에 보고 6월달, 5월달, 6월달에 보거든요. 그동안에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급 되기가 쉬워요. 내가 공무원 가르쳐 봤잖아. 생각 안 나? 4명 중 3명 합격? 생각나지? 그 친구 그 해에 합격을 했어. 지금 몇 호봉이게? 30호봉. 31호봉이네. 엄청난 거야, 31호봉이면. 1호봉당 10만 원씩 올라간다 쳐도
300만 원이 오른 거야, 월급이. 근데 걔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월급이 102만 원인가 그랬거든? 그 친구가 받는 월급이. 물론 우리는 못 받았지만. 내가 첫 월급이 얼마냐면 대성학원에서 640만 원이었거든? 강사가 그때는 완전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런 걸 선택했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우리 집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4급이야. 주민센터 4급이라고. 그러면 4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면 동장 밑에 부동장 정도 돼. 맨날 나와서 결제하고 걔가 힘들 때는 눈 올 때랑 비 올 때래. 나가야 되니까. 근데 눈 올 때 비 올 때만 빼놓으면 가서 할 일이 없대. 그래서 맨날 나와갖고 이게 피터의 원리라는 건데 맨날 나와갖고 뭐 여기 먼지나 닦고 있고 이 찌라시 같은 것도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잘 꽂아놓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래. 너무 좋대. 인생이. 주말에 놀 수 있고 너무 좋대. 그리고 걔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받아. 퇴직하면 몇 호봉이야? 63세까지 하면 20살 때부터 42호봉이야? 와. 퇴직하면 400 조금 안 되게 받는데 연금을. 얘네들이 나 버리면 어떻게 돼? 퇴직금 줘? 우리 유이너스 원장님이 인간성이 엄청 좋거든? 그런데 퇴직금 주겠어? 아니지. 나 경력 많다고 자르기나 하지? 경력 많다고 좋아하지 않아. 요즘 메가스터디, 이투스, 그 다음에 대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40살 이상의 강사는 신규 진입 없음. 난 어쩌라는 거야? 나야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냥. 아휴, 나 경력이 27년이나 되는데 누가 보상해줘? 그렇다는 거다. 다섯 번째로 공정한 기회의 보장. 그 전까지는 야, 너 그래? 네가 월급 많이 줄게 해.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가. 너 그래 그대로 해. 너 그래 좋아 이거 해. 너 승진. 이거는 주인 마음이었어. 근데 지금은 야 니네 공무원 그냥 야 너 승진시켜줄게 가 올라가. 그러는 순간 끝나. 그 사람 잘릴걸? 올려준 사람? 공정한 기회부장이 이러한 관료제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어요. 먼저 첫 번째로 목적 전치가 있습니다. 목적 전치. 목적 전치라는 거 뭐냐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과업 수행이 일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과업 수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제가 군대 왜 간 거야? 나라 지키러 갔지. 뭐 했어? 시키는 대로 꼬꼬지 했지. 다른 걸로 얘기해 볼게. 우리 앰뷸런스가 오면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의사, 간호사가 이렇게 뛰어나가기도 하지만 같이 뛰어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무과 직원이야. 원무과 직원은 이 사람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왜냐? 신분을 알아야지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어. 수술 동의서 없이 수술을 했다가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술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 그래서 무연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되돌려 보내버려. 그래서 앰뷸런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대. 원무과 직원 잘못한 걸까? 아니,
이 친구는 원무과 직원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한 것뿐이야. 자신에게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과업들을 수행을 했어. 하지만 병원의 목적은 뭐지? 병원의 목적은 뭘 하자? 병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병원의 목적과 다른 과업 수행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성을 느낀다고 그랬지. 그러면 인간 소외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 관료제하의 조직의 구성원은 그냥 톱니바퀴나 마찬가지야. 아이고. 인간의 기계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인간의 기계화가 나타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부족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부족하다. 어떤 거냐면 나는 맨날 이 일만 해왔어. 그런데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일에 재주가 있을까? 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관료제 하에서 한 가지 일만 하던 사람이 그 다른 산업들을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무사 안일주의야. 무사 안일주의. 그리고 복지부동이야.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복지제도 아니다. 복지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절대로 내 일 아닌 것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야, 내 일 아닌 거 했다가 징계를 먹거나 그러면 어떡해? 내가 맡은 일들 범위 밖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경력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데 뭐 하려고 위험한 일을 하겠니? 무사 안일주의를 가지게 되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있어. 내신에서는 이거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고 내신에서는 이런 걸 많이 내. 뭐가 있냐면 레드 테이프 현상. 얘는 지나친 문서주의를 얘기를 해.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어. 옛날에는 공문서를 묶는 끈이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권한과 책임, 지위와 역할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일했다고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를 남겨놨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3명이 일하는 그 관공서에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감사가 들어갔는데 나온 트럭만 그 종이 그 문서의 트럭 양이 5트럭이었대요. 너무 많은 걸 문서로 남겨갖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레드테이프 현상은 지나친 문서주의, 지나친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요, 이건 뭐냐면 이거야. 조직의 비효율적인 비대화를 얘기하는 거야. 회사가 잘 돼가면 원래 직원이 1명이었는데 잘 되면 1명 더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1명을 더 뽑으면 더하기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얘가 일하고 얘가 일하면 2명의 일을 하겠구나. 아니요. 얘가 일하고 얘가 사수고 얘가 부사수야? 그럼 1.2배의 생산력밖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겠어? 얘가 대빵이니까 너한테 어떻게 해? 하기 싫은 일 다 넘겨. 귀찮은 일 다 넘겨. 그리고 자기는 표나는 일만 해. 결국에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0.2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투입되겠지. 그럼 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비대화,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인 관료제가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피터의 원리. 무능력을 알 때까지 승진하는 거야. 원래 이런 뜻은 아니야, 피터의 원리가. 근데 무능력할 때까지 승진을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핀을 만드는 공장에서 철사를 잘라요. 핀 머리를 만들어요. 핀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 일을 잘해서 철사 자르는 사람이 승진을 했다? 핀 머리 만들 줄 알아요? 못 만들죠. 공정 자체를 알 수가 없어. 분업화가 된 이 관료제 하에서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노력해갖고 한 칸 더 올라가. 그러면 더 많은 실무자를 거느리고 있겠죠. 그럼 더 많은 분야를 알아야 되겠죠. 몰라. 그러니까 보고서가 장문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맨날 그런 사람들 있지. 어디 가면 니네 학원을 자주 가잖아. 학원을 자주 갔는데 막 청소하고 있고 막 그래 선생님들이.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휴지 줍고 막 그러거든. 그게 다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까 내 친구 부동장 있잖아. 그 친구가 뭐 했어? 이런 찌라시 정리하고 먼지 닦고 이유가 뭘까?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안 보이기 위해서 더더욱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피터의 원리야. 원래 피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무능한 사람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가장 무능한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터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 말 나 싫어하는데 과두제화 권력 집중 현상을 우리는 과두제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이씨, 왜 이런 말을 만들? 과두가 뭐야? 과두. 머리가 크다라는 거지. 아씨, 머리 큰 사람한테 과두제화 그런 것들 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이제 비능률, 비효율이 발생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제 탈관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탈관료제. 자, 탈관료제. 탈관료제를 영어로 쓰면 포스트 뷰로크라시라고 해. 포스트 뷰로크라시라고 얘기를 해. 포스트 뷰로크라시라는 뜻이 뭐니? 관료제, 후 이런 뜻이지. 그러면 얘는 관료제를 완전히 달리 변화시킨 거야. 우리 이 말이 탈관료제라서 관료제를 벗어난 이런 뜻 같아서 완전히 변화된 관료제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여기 나온 관료제를 수정 보완한 거야. 얘네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보완한 제도가 이 포스트 뷰로크라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 의미들을 볼까? 얘네들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 이 탈관료제를 에드호크라시라고 얘기하거든? 에드호크라시, 이 말이 뭐냐면 이거야. 에드혹.
더하기 크라시아. 애드혹 더하기 크라시아. 애드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임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얘는 지배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떠한 과업이 나오게 되면 그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그 과업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그 수행이 끝나면, 미션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TF.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이 없어? 국가에서도 TF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TFT라는 말, 원래는 영어에서는 TF라고만 하는데 우리나라 콩글리시가 TFT야. 이게 뭐냐면 태스크, 과업, 포스, 군대, 팀,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탈관료제는 영국 해군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과거에 그 전쟁 영화들을 보면 막 전면전을 막 한단 말이야. 뭐 니네 그런 영화 봤니? 포화 속으로 뭐 고지전. 아이 전쟁 영화 안 보지? 지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미션 임파서블처럼 국지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는 건물을 폭파하거나 또는 핵무기를 탈취하거나 또는 인지를 구출하거나 이런 일들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전쟁 영화를 보면 이래. 오프닝이 나와. 뭐 핵폭탄이 터졌어. 뭐 이런 오프닝이 나와.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겠지. 따라란 따라란 따단. 미션 임퍼서블 이든 아저씨가 막 등장을 할 거 아니냐. 그 전쟁 영화도 마찬가지야. 앞에 오프닝이 나오고 나서 음악이 깔리고 나서 이제 시작해. 각 부대에서 이게 더플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걸 메고 한 부대로 이렇게 애들이 들어와. 그러면서 서로 탐색해. 쟨 뭐고? 쟨 뭐고? 그러면서 좀 센 애들 둘이 뭘 보냐? 그러면 차? 그러면 한번 붙어. 치고받고 붙고 대장한테 끌려가갖고 니네 다시 한번 그러면 가만 안 놔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훈련을 하면서 계속 티격태격해. 그래서 미션에 투입돼. 미션에 투입되면서도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한 명이 딱 전사를 해. 그럼 전투력이 빡 올라가면서 조직력이 빡 좋아져. 그래서 어찌해서 겨우 미션을 클리어했어.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이잖아. 해지는 노을에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송조기에 덮인 관이 내려오면 전부 다 심각한 얼굴로 경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해지는 석양을 공항을 이렇게 나가는 이 장면. 그리고 밑에 to be continue.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화가 요즘의 군대 영화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뭐야? 태스크포스 팀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 임시로 모여서 미션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들. 이것들을 우리는 애드호크라시, 탈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의 특징, 아이고 이렇게 쓰면 얘네의 특징. 먼저 첫 번째. 얘네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얘네는 수평적 구조야. 그 다음에 하향식, 상향식, 왜 이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하의상달. 밑에의 의사를 위로 전달한다. 하의상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향식인지 상향식인지 잘 알아야 돼. 탑다운의 형태.
위에서 밑으로 꽂는 걸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를 향하는 거야? 밑으로 향하는 거지. 이런 걸 관료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것들 이거를 상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얘네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중간 관리자가 축소돼. 수평적이고 이렇게 유연한 조직 구조가 뭐냐면 경직된 이렇게 밑으로 꽂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 의사 교환이 잘 되는 옆으로 뻗어서 그물처럼 묶고 있는 것들이 탈관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 제자 중에 NC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전화했는데 선생님 오래간만에 연락드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참 일찍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내가 조교도 했었고 그런데.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만날 때 명찰을 메고 나왔어. 걔가 판교에서 일하거든. 근데 내가 그 분당도 나가니까 명찰에 걔 별명이 써 있더라. 영어로 눌콩 NULKONG 이렇게 써져 있더라.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누리야, 누리. 그래서 콩만하다고 해서 키가 좀 작거든. 콩만하다 그래서 누리콩의 줄임말 눌콩. 그 친구를 재수 기숙학원에서 만났어. 근데 그 눌콩이라는 별명을 그 재수 학원의 친구들이 지어준 거야. 나는 그 뜻을, 깊은 뜻을 알지. 누리콩이 아니라 눌러진 콩이야. 너무 작다고 그래갖고. 근데 내가 얘기하니까 그게 좋대. 근데 니네는 왜 이 카드를 이 별명을 쓰고 영어로 써놨냐? 그랬더니 저희 회사 문화인데요? 그래서 그럼 니네 사장님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제임스인데요? 그럼 니네 제임스 씨 회의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야, 그게 탈관료제구나. 나 꿈의 직장 구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일하냐면 짐볼을 이렇게 기대 있어. 한 사람이. 그러면서 짐볼 위에서 키보드를 막 이러고 있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대표가 지나가니까 하이 그러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짐볼 위에서 컴퓨터 자판 두들길 수 있겠니? 절대 안 될걸? 경직되어 있어서? 컴퓨터 자판을 아까 수평적이라는 NC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대표 만났는데, 하이! 마치 이런 거잖아. 회장님이 지나가는데, 이 짐볼 위에서 회장님 안녕? 그러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 지읒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 탈관료제의 특징. 중간 관리자를 없애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 대표와 또는 대표 밑에 있는 뭐 CFO나 뭐 이런 사람들 중간 관리자가 적고 바로 전문가로 연결이 되는 거야. 얘네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야. 따른 보상이야. 물론 경력에 따른 보상도 주지만 파격적인 승진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고 네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재량권의 보장 이런 것들이 나와. 우리 관료제는 자기 일만 하는 게 관료제야. 전문화, 세분화, 분업화가 이루어진 게 관료제야. 그러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이 탈관료제 속에서는
범위를 넘어서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단어가 탈관료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공통점을 알고 계셔야 돼. 먼저 첫 번째,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더 효율적인 건 뭐야? 탈관료제가 되는 거야. 더와 덜로 물어보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통점을 물어보는지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얘네는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조직을 운영합니다. 어차피 공식 조직의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얘네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준다, 둘 다. 자, 그런데 이거 보자. 여기서도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이렇다는 걸 살필 수 있어야 돼. 규약과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을 하지만 관료제가 탈관료제에 비교하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 디테일이 없으면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엄청 틀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사회문화가 쉬운데 내용도 어렵지 않고 쉬운데 많이 틀리는 이유가 디테일이 없어서 그래. 자세하게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쉽다고 대강 풀어 문제를. 도표는 죽어라 풀면서 왜 개념을 죽어라 안 푸니?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잘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우리 또 5분만 쉬었다가 도표할게요. 영상 준비하고요.